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에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키워서 최대한 좋은 상태로 우리 곁을, 우리 둥지를 떠나길 바라죠. 그럼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선물은 뭐냐면, 이렇게 다스리지 못했을 때 위를 비롯해서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감정이 오고 가는 방법은 전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 가지 좋아하는데요. 아, 네, 저도 좋아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대기자님 한 대 툭 치면, 우리 초등학교 때 예, 축도 예. 몇 때리면 난 한 대 때리겠죠. 그렇죠. 툭툭 나옵니다. 탁탁 하다가 예. 딱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보복이라고 해요. 네, 네. 1대1로 똑같은 방식으로 네네. 툭탁 툭탁. 두 번째는 복수라는 게 있어요. 오, 내가 한 대 툭 때렸는데 두 대 때리는 거죠. 아니요, 가만히 있어. 예. 그러다 나중에 내 뒤통수 빡 때려. 바로 하지 못하고 가만히 네. 있다가 내 차를 확 긁어. 왜냐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복수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1대1이라서 남에게 피해는 안 가요. 근데 화풀이란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팀장님한테 내가 혼났어. 근데 내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박을 수도 없잖아,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뭐 잘못하기도 했어, 게다가.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 상태인데 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분노를, 억울함을 아는 채 집에 왔어요. 학원 가야 될 시간 애가 자고 있네. 갑자기 핑 돌아, 눈물이 핑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애를 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고 있는 이 감정을 얘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있어. 네. 내지는 엄마가 막 애가 울면서 이거 보세요 하면서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오늘은 휴강이래요. 뭐 이런, 얘는 그러니까 잘 됐다고 자고 있었는데 엄마는 혼자 맨날 게임 좋아하고 놀기만 우리 아들 이러면서 핑 돈 거지. 네. 이게 얼마인 줄 아냐 하면서. 네. 끝날까요 그대로? 아니에요. 아이가 안고 있죠. 그래서 그걸 섭섭하면. 동생한테 풀겠죠. 아, 네. 동생이 게임하고 있으면 소리 지르겠지. 계속 전이 되네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요. 네네. 그걸 화풀이라고 합니다. 즉 감정은 전이 되는 거고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 들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가급적 좋은 기분을 유지하자.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전유되기 때문에. 예, 내 감정, 왜냐하면 나한테는 내 애가 제일 만만해요. 그리고 애들은 언제나 혼날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한번 잡을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던,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게 방에 널려져 있다든지, 네네.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알림장을 안 꺼내놨다든지, 뭐 음식 같은 거를 혼나를 수두룩 하죠. 예, 먹을 일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있다든지. 네. 그러니까 수두룩 빽빽한데 보통 때 같으면 조용히 딱 넘어가죠. 치워버리고 넘어가고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날 예, 일들이 갑자기 큰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위기만 너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은 그 후로는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제 받으러 갈 때 네. 이사님 분위기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이. 분위기 좋은 날만 결제받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아이가 갖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게 익숙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보다는 네. 오늘 엄마의 조난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날은 슬피고. 상당히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넘어갈 때가 있고, 엄마가 안 좋을 때는 조금만 잘못하고 넘어가도 될 일에 대해서 개박살이 나거든요. 부모는 가급적 최소 뉴트럴, 평정심. 예. 근데 어렵겠지만. 평정심까지는 어렵는데 조금 내가 좋은 감정을 집에서 유지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감정은 그 부모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의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아들 하나 키우는 분이 이제 저한테 다니는데, 네네. 이분 부인이 이제 같이 와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끔 하소연 하시는 거죠. 크게 문제 있는 분은 아닌데 뭐랄까 다혈질? 인 분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상담하는 그런 분인데, 일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신도시 사시는 분인데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름 막 6시에 6시 반까지 일하고 퇴근을 해. 그럼 7시 반 다 돼서 막 너무 배고픈 상태에 왔겠죠? 이분은 이제 빨리 밥 먹고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예. 아들은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때부터 놀아달라. 놀아달라 앵기고 하는데, 아빠가 가끔 요새 화를 내. 그래서 나 좀 가만히 둬. 그러니까 애가 약간 아빠가 무서워지는 거 있죠. 본인도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실은 조금 더 일하고 조금 애 잘 때쯤 와서 하면 좀 자기도 평온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좋은 마음에 좀 이렇게 집에 와서 애들이랑 같이 밥도 네네. 먹고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러고 싶어서 무리해서 빨리 왔는데. 빨리 온 건데,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네. 와이프한테도 화내고. 공감 가네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음. 그러니까 저의 제안은
이런 거였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뭐 좀, 그러니까 차 타고 오는 동안 뭘 먹어라. 뭐 주스라도 한 잔 예, 마시면서 어. 오면서 당이라도 좀 보충을 해라. 차에서 음. 내린 다음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10분, 20분만 눈 좀 붙이고 올라가라. 눈 붙이고 살짝 컴다운하고 조금 막 급하게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 좀 먹고 네. 도착한 다음엔 약간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뇌가 예민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만 조금 빼면 되거든요. 네네. 큰 착각이 예민해지고 짜증났을 때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잠깐 몇 번 반복되면 성격이 원래 예민한가? 예, 예.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인가요, 교수님? 그것보단 지쳤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누구나 예.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변수를 보는 게 좋지 성격 문제로 너무 일반화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일반하니까 나 원래 예민하니까 이렇게 해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민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합리화고. 합리화죠. 예, 예. 그럼 항상 예민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도 뭐 좀 네네. 먹고 뭐 기분 좋은 날은 컨디션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재밌게 지내고 관대하잖아요. 이원이 원이지 1번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성격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서로 제일 안 좋을 때 부분들을 보면서 네네. 저 인간의 성격은 문제다. 사실은 그 성격 때문에 결혼했는데 라고 볼 때도 많으니까.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선 지친 거다. 예.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네요. 가급적 내 컨디션을 네. 집에 들어갈 때도 좀 좋은 상태로 쉽진 않지만 네네. 배우잖아. 이런 분들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인다. 그럼 그런 날은 좀 냅둬라. 놔두고. 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거리도 필요한 잠깐, 것 같고. 사실은 뭐 예. 2시간, 3시간 놀아야 되고 막 예. 게임하게도 이건 아니고 잠깐 하고 서로 다 지쳐 있으면 그냥 시켜 먹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 찾아보면 방법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방법이 있고. 네. 저는 네. 가끔 이런 얘기 드려요. 어떤 분이 주말에 외출을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갔는데 어떻게든 무료 주차장 찾으려고 30분 헤매는 분들이 있어. 무료 주차장이 아니라 네.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예, 예. 이상한 공간을 걸 찾으려고 그러다 딱지 때릴 때도 예. 있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예, 예. 차라리 그 시간에 유료 주차장에 되는 게 낫잖아요. 너무 시간을 보내면서 벌써 이미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놀러 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이 그럴 무서웠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네.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상담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상담을 하면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부모는 항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항구다. 부모가 항공모함이고요. 네. 큰 항공모함인데 뒤에 작은 배들이 쫙 가는 전단이면 되게 든든하고 멋있고 좋겠죠. 네, 네. 그건 회장님과 사장 같은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거고. 현실적으로. 예, 아이는 이제 배를 타고 저 먼 바다로 나가서 다닙니다. 우린 그걸 어떨 때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구를 언제든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태풍이 올 때도 있고요. 네, 네. 아니 배가 고장 났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럼 다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떠나는 시점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근데 요즘에는 안 떠나서 예. 너무 불안해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예, 예.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써야 된다 말씀드려요. 산소 마스크를요? 예.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 네네. 동영상이 있는데 툭 떨어졌을 때 애를 먼저 막 씌워주는 아빠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당연할 그럴 것 것 같지만 같아요. 삑 소리가 나요. 삑 합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아빠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남을 씌워주는 건, 특히 애를 막 씌워주는 건 조금이라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빨리 내가 쓰고 내가 그럼 일단 안전해지니까 와. 그 다음에 몇 초 사이에 또 씌워주면 된다는 거죠. 순서상. 그 얘기는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프에 대한 도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판단력도 생기고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네요. 노후에 대한 네네. 생각에서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정도의 어떤 준비라는 네네. 걸 한 다음에 애를 도와주는 게. 예. 책에서 보면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른이 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세 가지가 예. 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는 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는 우리에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키워서 최대한 좋은 상태로 우리 둥지를 떠나길 바라죠. 그럼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아마도 이 교육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네. 자기 그러실 좋은 거예요. 일을, 자기 일을 갖기를 바라는, 예, 예.
당연합니다, 그건. 밥벌이 잘하기를. 네,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엄마가 제일 부러워요. 예.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내가 의대 들어가서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의대 열풍이 또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제 그때 알겠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가 뭘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네. 세 가지 선물은 뭐냐면 예. 첫 번째는 나의 건강이고 두 번째로 부모의 건강이요. 예. 어, 두 번째로는 내 경제적인 독립이고요. 경제적인 세 번째는 노후? 내가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네. 독립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얘들이 20대 중반, 30대, 30, 40대 자기 삶을 막 만들어 나갈 때 상당한 자원을 나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네. 나 혼자 먹고 살아요. 뭐 그게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정도의 여유가 있게 나를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생활 여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챙겨줘야 될 그 그쵸.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그쵸. 그 비용을 줄 필요가 없게 내가 준비하자. 네네.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해서 예. 75세, 80세가 됐을 때 혼자 병원 다닐 수 있어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해요. 그 매번 어디 입원하거나 막 예. 계속 아파가지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의료비가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월차 내거나 가게 문 닫고 와서 와가지고 예. 하루를 나를 위해서 보내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을 지금부터 예. 준비하는 거죠. 50대 초반, 40대 중반부터.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뭐냐면 가끔 제가 이제 30, 40대 여성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 되게 많아요. 하루에 1시간씩 통화해야 된대. 그러니까 친구들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하루에 통화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도 바쁜데 통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베스트 온리 프렌드가 된 거죠. 그렇네요. 그게 아니라 예. 나 자신이 내 친구들이 충분해서 아니면 뭐 그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동호회일 수도 있고 뭘 예.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적당한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예. 내 유일한 관계가 가족이 아니야. 아, 그런 분들 많죠. 예. 아이랑 딸이랑 유일하게 통화하시는 분들. 그 세 가지가 베스트 프레젠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저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네네. 우리가 75세, 한 80세가 됐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뭐 등산 정도 가벼운 산행을 하시고 내려와서 뭐 식사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등산 정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고요. 체력과 같이 갈 친구 있는 거고 그러네요. 갔다 와서 뭐 출연해가지고 간단한 식사 하면서 뭐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죠. 뭐 두부조림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한번 그렇게 그림을 와. 그려보시면 예. 뭐 그냥 크루즈를 탄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네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내면 준비를 하면. 그냥 꼭 우리 이번 주는 왜 애들이 안 오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네. 그냥 이 자체 너무 멋진 삶일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정도 소박하게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생각하시면 아니면 그렇게 지내는 부모님을 지금 갖고 계시다면 네. 부모님이 나한테 왜 우리 집을 하나 안 해주셨을까 예. 이런 생각보다는 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이 포션을 조금 내 준비 이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실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예. 내가 나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 같은 거죠. 그렇네요. 왜냐면 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거, 관계를 생각하는 게 장차 아이를 위한 거네요. 그쵸. 아이도 도움되고 나도 도움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손주들 좀 놀아주고 뭐 이러다가 용돈 좀 주고 헤어지고 요 정도로 관계를 맺으면서 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끌고 갈 생각을 하기보단 네네. 아 그랬구나 아쉽다 안타깝다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네요. 사실 더 감정이입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려는 이 마음도 계속 남아 계신 부모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 노후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아이는 그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도 있고요. 네네. 왜 책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더라고요. 간섭하고 걱정하는 부모보다는 충분히 좋은 어른이 되는데 포커스를 두자. 예. 충분히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어떤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인 전기에 나오는 어떤 대단한 사람을 롤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좀 어른이 된 다음에 아, 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만 돼도 좋겠어. 너무 멋진데요? 라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그 사람 직업을 떠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 나 저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거 있죠.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느낄까요? 그럼 평소의 태도라고 태도,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일 일 수도 있고 예.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음. 이야기하는 것. 음. 근데 지금 하다못해 뭐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하는 태도일 네,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주차 시비가 붙었을 때 대하는 거, 뭐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왔을 때 대하는 거 같은 작은 것들이 애들은 다 영향을 받죠. 그냥 괜히 항상 화내고 싸우고 대신 너무 이기적이고 네, 네. 여유 없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약간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요. 좀 관대하고요. 약간의 친절이 있고요. 너무 이타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작은 호의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게 그냥 몸에 배서 막 고민하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살짝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렇죠. 몸에 배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가질 수 있으면 예. 그냥 그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희 구독자층이 워낙 부모님들이 예. 두텁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댓글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걱정하시는구나, 고민, 불안이 이렇게 크시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수위가 조금 넘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도 좀 다스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10대 뿐만이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 때문에 오늘도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는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최악의 상황. 그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괜찮다. 괜찮을 수도 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이가 오토바이를 죽어도 타고 싶어해. 좀 이렇게 노는 친구가 10대 중반은 되게 돈 벌어서 그거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저는 절대 못 타라는 말을 해봤자 안 듣는 거 아니까 제발 헬멧은 써라. 대가리 깨지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너. 그러면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대가리가 깨지면 불구가 되든지. 내가 무슨 말 한다고 성인이 된 아이가 안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자. 오늘 하지영 교수님의 조언이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